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농교육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특수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월 28일 네 번째 금요일 날 제가 특수경매 골라놓은 걸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추천을 이제 하게끔 되는데,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 있는데, 경매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낙찰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물건이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당일날 입찰을 하러 갔을 때는 내가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 높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특수경매는 절대로 높이 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버스를 놓치면은 리무진이 오더라, 오늘 낙찰을 못 받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좋은 곳이 오더라 하는 마음으로 지르지 말고 낙찰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서 추천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좋은 물건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물건을 추천하는데, 돈이 되는 물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팔 수만 있다면 저는 쓰레기도 추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제가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핵심이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팔려고 하는 거구나를 핵심을 알아들어야지, 제가 말을 듣지 말고 제가 말을 하는 핵심 내용을 들으라는 얘기, 말을 듣지 말고 뜻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시기 바라고,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그 뒷 마무리라는 걸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따로 마무리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낙찰을 받으시면은 바로 저하고 얘기하셔서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낙찰을 받은 것은 이따 50% 정도가 버는 거고, 마무리를 해야지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열심히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절대 지르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를 제가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토지개발 4과목, 특수경매 4과목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정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전부 다 그동안에 우리 예전에 앞서서 낙찰을 받았던 사람들의 낙찰을 받고 마무리를 했던 실전 사례를 제가 사례별로 한 15분에서부터 20분으로 분할을 해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2개 정도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수경매만 올렸는데, 다음 달서부터는 토지개발 과정도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특수경매와 토지개발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강의에서 올리게끔 되면 한 300강에서 400~500강의가 될 텐데, 시간이 우리가 유튜브로 듣게끔 되면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분서부터 한 20분 정도로 추려서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 유튜브는 회원들에게만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회원들에게만 오픈을 하는데, 제가 매주 2개씩 올리는데, 2개씩 올리는 거를 3일 동안 정도는 전부 다 올리게끔 합니다. 올리게끔 3일 정도만 지나면 제가 회원으로 전용으로 하게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원은 한 달에 3,990원이고 1년 해봐야 한 48,000원 정도쯤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에 편안하게 파트별로 분할해서 들으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실전 사례 경험을 알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들으시면 한 400~500건의 실전 사례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4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지분 매각에 대해서 초점을 얘기하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아파트 지분을 4분의 1 나온 것을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추천했더니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 분이 오시더니 교수님, 아파트 4분의 1 지분을 도대체 사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써먹으려고 추천한다 그랬어요? 팔려고 추천한다 그랬어요? 팔을 수 있으면 우리는 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 4분의 1 지분을 우리가 팔고 나오자 하는 얘기인데, 현재 4분의 1을 현재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일만은 있고 4분의 1을 이걸 사지 않으면은 주인 노릇을 뺏기게 될 때 할 수 없이 4분의 1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우리가 써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한 사람에게 팔으려고 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팔 수만 있다면 쓰레기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물건은 핵심은 부동산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게 사서 이건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아파트가 4분의 1 지분인데 주인이 누구냐면 경매를 당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경매를 당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지분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4분의 1 지분이 얼마죠? 5,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청구한 사람을 보게끔 되면은, 청구 금액이 얼마죠? 2,300이죠. 근데 주인이 뭐냐면 4분의 1씩 갖고 있어서 유인거로 된 얘기는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형제들이 상속을 같이 받아서 현재 이거 살고 계신 분이, 이분이 사실은 보면 주인 노릇하고 이 아파트를 전체를 점유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기가 작은 돈에도 4분의 1 지분 갖고 형제들의 지분까지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얼마 때문에? 2,300만 원 때문에 이 주인의 권리를 놓쳐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취하를 시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2,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 정도는 취할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설정이 없어요. 대출이 없습니다. 대출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취하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취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전 사례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면, 가서 여기 살고 있는 주인 노릇 한 사람 만나가지고 취하시키겠느냐? 취하시킬 돈이 없다. 그러냐? 그럼 내가 돈을 빌려주마 하고 이 취하를 시키면서 여기에 있는 그 지분을 우리는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격이 한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얼마까지요? 5,600까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이걸 또 가서 지르지 마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나 혼자 단독공차이라고 생각하고 최저가로 그냥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결하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려서 마지막 가서 공유물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70%에 샀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잘 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해볼 것도 없고, 더군다나 공유물 분할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보면 거기 거주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어차피 이거를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 같이 앞에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매매를 내놓으십시다. 그럼 내놓고 팔리면은 같이 4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으니까 도장을 찍어야지 등기 이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팔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70%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취하돼도 돈이 되고, 안 되고 같이 그냥 갖다 팔아도 돈이 된다는 얘기야. 왜? 70%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추천했더니 가서 질르면 안 된다, 이런 뜻. 충분히 이해하셨죠? 세 번째 물건입니다. 제가 지분 매각에서는 항상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매도하고 나온다.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얼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또는 나머지 지분을 다시 매수할 의지가 있겠는가, 이러는 걸 보고 우리가 지분 경매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사회행위에 대한 1,741만 6천 원을 모친이 가지고 상속을 받은 것을
사회행위로 만들어서 그거를 강제로 11분의 1을 상속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현재 오친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취하가 돼요. 취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잔금을 내지 않고 치고 빠지고 나올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런 종류입니다. 낙찰을 받아서 해놓고 나면 얼마 있으면은 대부분 취하 동의서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오면 한 200~300만 원을 받고 취하 동의서를 써주고 그냥 잔금 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지금 얘기한 대로 취하가 안 된다고 가정합니다. 여기 취하가 청구 금액이 얼마죠? 보면 900 얼마로 돼 있죠. 앞년은 1700 했다 900 얼마를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900 얼마를 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경매로 계속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취하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잔금을 내야 되는 거죠. 11분이 잔금을 내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잔금을 내고 그 주인 만나서 공유물 분할로 아빠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같이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그것도 못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분을 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아까는 다른 겁니다. 아까는 채무자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지분을 아들 지분을 산 거고 모친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 모친이 우리 집에 거주하고 있는 건 11분의 2만큼을 지료를 청구하면서 그 모친 지분 11분의 9 지분만 또 따로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가 공자 우선 매수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70%이기 때문에 70% 샀다 혹시 취하가 안 되면은 70%에 팔아야지 마진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르지 마시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분 경매입니다.